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새로운 의혹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유정의 현재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특히 현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사건 당일에 고유정이 한 의문스러운 행동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꼬집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전열 차장, 네. 현 남편의 입에서 정말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 남편은 고유정이 4살 난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면서 제주지검에 고소를 한 상황이죠. 네. 언론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입장들을 계속 내어놓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밤, 그러니까 이때는 고유정이 제주도에 있는 무인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일부 유기한 다음에 남은 시신을 가지고 김포에 있는 가족집 아파트로 와서 2차 훼손을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바로 이날 청주 자택에 머무르고 있던 현 남편에게 늦은 밤에 고유정이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에 김포에서 청주에 있는 자택으로 온 고유정을 데리고 현 남편이 병원에 가서 다친 손도 소독을 해주고요. 치료까지 받게 한 다음에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서 두 사람이 데이트도 했다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함께 불렀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날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됐죠. 네. 이때만 해도 현 남편은 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런 이 고유정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범행을 감추려고 자신에게까지 철저한 연극을 한 것 같다. 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오전 3시까지 시신을 훼손한 다음에 바로 몇 시간 뒤에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노래방을 가고 외식을 했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려고 노력했다. 행동을 태어나게 하게 되면 사실 심리가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예. 고유정은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평상시와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이전에 했던 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을 스스로 계속하려고 하는 대단히 학습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고유정의 행동을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지만 현재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유정이 그에 앞서서 전 남편에게 내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전 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그 문자를 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부분이 좀 위로가 된다 싶어서 이제 저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현 남편은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현 남편이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유정이 문자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전 남편 번호로 이런 내용이 와 있어요. 취업도 해야 하니 성폭행을 고소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왔거든요. 네. 아니, 이 체구가 작은 여성이 설마 전 남편을 어떻게 했다,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고유정은 그때 전 남편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었겠지만 거기까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번호로 이런 내용이 와 있고 또 손까지 다쳤으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맞겠구나, 당연히 믿었던 거겠죠. 처음에 이 문자 때문에 경찰도 수사 그렇죠. 방향을 살해가 아닌 좀 다른 방향으로 잡았었던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피해자 강 씨의 유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게 27일 날 밤이에요. 네. 25일 날 형이 아들 만나러 간다고 그랬는데 이틀이 되도록 연락이 없으니까 27일 날 밤에 이제 실종 신고를 동생이 했다고 그러죠. 그 피해자의 동생, 남동생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을 쭉 하다 보니까 28일 날 오후 1시경에 제주시 이도 1동에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꺼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휴대폰 이게 그 고유정이 가지고 있으면서 조작하고 장난친 건데도 뭐 경찰 입장에서는 마지막 저 휴대폰이 꺼진 곳을 중심으로 수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번 사건을 계속 지켜보면서 고유정이 참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범행,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어색하거나 이상한 기미가 전혀 없었다면서요. 고유정의 현 남편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주장이긴 합니다. 범행 사흘 전,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이죠. 이때도 제주도에서 현 남편이 고유정과 만나서
친구들까지 어울린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내인 고유정에게 전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 건데요. 이때면 사실 고유정이 이미 전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완전히 세워놓은 상태였는데도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현 남편조차 아무런 낌새를 찰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이후에서부터 긴급 체포되기까지 이제 현 남편하고 고유정이 전혀 연락이 안 되니까 당연히 실종 신고를 했겠죠, 현 남편 입장에서. 그런데 실종 신고를 하고 나자마자 고유정의 실종 신고를 철회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현 남편의 말에 따르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25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제대로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현 남편은 경찰에 고유정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요. 그런데 실종 신고를 한 지 5분 만에 그동안 연락이 제대로 안 되던 고유정이 연락을 해와서 실종 신고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면 아직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뒤에 제주도를 빠져나가기 전 시점이거든요. 이 현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유정이 이제 남편과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의 이 범죄 뒷정리에 골몰하고 있다가 만약에 실종자로 신고가 되면 자신이 이제 자신을 찾는 상황이 되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우려해서 급히 연락을 해온 것이 아닌가, 실종 신고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죠. 현재 남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사실이라고 판단된 게 아니라 이제 주장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유정이 유독 전 남편에게만 폭력적이었다라고 이제 지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남편에게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폭력적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어떤 뭐 큰 소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적인 폭력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리적 폭력으로 가는 건데 전 남편은 사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폭력이 있었겠고 결혼 직후부터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연애 시절에는 안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부분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 남편도 역시 이제 뭐 어떤 형태 때문에 뭐 다투기라도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상한 얘기, 뭐 죽어버리겠다, 사라져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시작점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전조가 분명히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남편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의심을 전혀 안 했다가 전 남편 살해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난 3월에 의붓아들 사망 관련한 의심을 하게 되고요. 결국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인 것 같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현 남편이 지금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뭔가요? 현 남편이 4살 난 아이가 숨진 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시점이 지난 3월 2일 오전입니다. 자신이 이제 자다 깨서 일어나 봤더니 옆에서 잤던 아이가 엎드린 채로 얼굴 주변에 이제 혈흔이 발견된 채로 숨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날 밤에 고유정은 감기가 들렸다. 내가 그래서 아이에게 감기를 옮기기 싫다면서 다른 방에서 잤단 말이죠.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당시 고유정이 이미 외출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남편이 언론사 기자들 상대로 자신의 방 구조도까지, 아파트 구조도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깨어난 뒤에도 이 외출을 하려면, 고유정이 외출을 하려면 깨어난 뒤에도 자신과 아이가 자고 있었던 방을 여러 번 드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린 아이의 얼굴 쪽에 금세 이제 눈에 띄일 정도의 혈흔이 고여 있었는데 고유정이 이걸 못 봤을 리가 없다. 이게 현 남편의 주장이죠. 그리고 또 현 남편은 또 하나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가 숨진 다음 날 고유정이 집 앞에 주차한 차량에서 태연하게 쿨쿨 잠을 자고 있더라. 이 부분도 이 모습도 석연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유정 입장에서는 의붓아들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가 숨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고유정은 뭐 아들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고유정은 아들이 사망했던 장소를 깔끔하게 치웠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 남편의 이야기는 깔끔하게 그 장판이라든지 침대보 이런 것 등등을 치운 그런 행위가 이번에 전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표백제를 사용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형태하고 유사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현 남편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의붓아들 사망 수사 당시에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라는 점 같아요. 네, 이제
현재 남편은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내고 있는데 구급 일지와 현장 사진을 경찰이 간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급 일지 관련 부분은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이 적는 그 보고 일지인데 네. 여기 보면은 부모가 거실에서 아이를 눕혀놓고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경찰은 국가수 부검 결과만 믿고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심폐소생술 흔적이라는 거는 뭐 흉부 압박, 갈비뼈 골절이라든지 이런 흔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소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뼈 조직이 어른처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안 남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현장 사진을 보면은 아이가 누웠던 침대 매트리스에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4살 아이면은 체구가 그냥 요만할 텐데 피 그 흔적이 한 애기 얼굴 크기만해 보여요. 그리고 이 남편의 말에 따르면 침대 매트리스까지 스며들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아이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그냥 묻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한 게 당시에 현장 사진을 제대로 분석한 게 아닌 거 아니냐 지금 현 남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주장은 이제 경찰이 초동 수사 부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날 과실치사로 몰아가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박 증거까지 계속 이제 언론에 보고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요. 경찰이 뭐 담당 수사관이 입 주변에 피가 약간 묻어 있었다 뭐 이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원래 이 변사 사건의 현장에 나가면 담당 형사라고 하더라도 거기 손댈 수가 없어요. 네. 먼저 과학수사팀이 와가지고 현장 감식을 먼저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혈액이 있으면 혈액을 샘플링하고 그 주변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전부 다 수집하고 현장을 전부 다 녹화합니다. 동영상으로 다 녹화해가지고 현장에 그 당시에 임했던 현장 상황은 그대로 영상 녹화 상황으로 그대로 다 보존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현장이 훼손되거나 증거가 인멸되는 거 이런 거 부분은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묻어 있었네, 많이 묻어 있었네, 이거는 사실 저는 뭐 다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보존 완전히 돼 있다고 보고요. 예. 영상 녹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 부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검 CPR 시술을 했다면 피하 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이 있어야 되는 건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했다고 한다. 이제 그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추궁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찰이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도 조금 섣부른 감이 없잖아요. 아이한테 CPR을 실시할 때는 그렇게 힘을 줘서 하지는 않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구급대원으로 10여 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CPR 방법을 잘 알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간과한 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처음에 경찰이 이제 의붓아들의 배 위에 현 남편의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얘기했고요. 이제 하지만 그게 뭐 질식사로 이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남편이 좀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남편 말에 따르면은 이 경찰은 아이의 등에 가로로 눌린 자국을 가지고 내 다리가 아이 등에 올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경찰에서 내 다리가 아이의 뭐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부인하지 않은 게 전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현재 남편 말에 따르면 배 위도 아니고 등 위에 올라갔으면 4살 아이라도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은 숨은 쉴 수 있는 거고 또 내 다리가 올라갔다면 이거는 세로로 자국이 나와야 되는데 부검 결과 가로로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정리를 하자면 어른의 다리가 올라가서 아이가 질식사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경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가능성 하나만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현 남편의 주장을 좀 같이 들어봤습니다. 경찰이 이제 어떤 입장인지가 궁금한데 프로파일러님 좀 나온 게 있나요?
경찰은 이제 사실 그 상태라고 하면은 아이는 아버지고 또 어머니고 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타살보다는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아이를 죽인다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지만은 사실 직접적으로 압박을 추궁한 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친아버지를 대표 유족으로서 이제 조사를 했고 네. 그 국가수 부검 결과라든가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따라서 차차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수사를 한 부분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 부분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다른 어떤 뭐 이상한 수사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 남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와중에 전 남편의 유가족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하겠다 나섰습니다. 피해자 남동생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오시죠. 특허권이 있어요, 형. 전 특허권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 특허권까지는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를 찾아갔죠. 상담을 받아보려고. 근데 상담조차 받지 못했어요. 상대 측이랑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죠. 형 준 것도 억울한데 노래 결실까지 그쪽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지금 피해자의 법적 상속인은 아들이고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마저 지금 유가족은 싫다는 거잖아요. 아까 유가족 워딩 중에서 소유권을 그쪽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유권은 고유정이 가질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 상속자인 아들에게 넘어가고 고유정은 지금 다만 친권자로서 그 재산을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권자는 아이의 재산을 관리한다거나 전학을 가거나 수술할 때 뭐 외국 갈 때 이렇게 동의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속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친권자가 다 구속이 돼버리면 법원에서는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제한하거든요. 근데 유가족은 이것마저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유정은 아이의 아버지를 지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아이의 복지라든지 유가족의 감정상에도 너무나 반하는 문제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아주 그냥 친권을 상실시켜버려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판 중인 건 아니고 이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혐의만 받고 있는 거지 뭐 유무죄가 가려진 거는 사실상 아니잖아요. 근데 친권 박탈 유무에 이 혐의점만 가지고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하고 친권을 박탈하는 거와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나타나는 어떤 그 사실관계상 이 사람에게 계속 친권을 유지하는 게 아이의 복리를 위해 부당하다 생각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그냥 친권을 아예 상실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유가족 측은 성실하게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숨진 전 남편의 친동생이 형님이 고유정에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낸 송금 기록이 있다면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요.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러니까 총 25개월간에 걸쳐서 1,000만 원을 양육비로 보냈어요. 한 번은 한 11개월치 양육비를 400만 원 정도 보낸 적이 있고 2018년 7월부터는 계속 매달 40만 원씩 송금을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동안 안 보내다가 보낸 것도 원래는 고유정이 이혼한 다음에 한 달에 2번씩 아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보여주다 보니까 양육비를 안 보내주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보여줄까 싶어서 안 보냈던 건데 네. 끝까지 안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유족들은 이 전 남편 형님의 유해를 찾기를 일부라도 찾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포에 있는 소각장에서 경찰이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일부 찾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한 차례 이제 재활용센터에서 일부 수거한 그 뼈도 동물뼈로 판명이 나고 사람뼈가 아니었죠. 일단 국과수가 2주 정도 감정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숨진 전 남편의 뼈인지 사체 일부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의 사체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앞전에 인천 소각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제 동물뼈로 판명이 났고 네. 또 펜션에서 이제 찾은 그 머리카락도 결국에는 이제 감정 불가가 나왔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의외로 소각장에는 아시다시피 뭐 각종 동물뼈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일선에 있을 때 저런 작업을 해봤거든요. 네. 현장 가서 저렇게 뼈를 찾기 위해서 해봤는데 정말 뼈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소각장 가면.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수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제발 진짜 이 본인의 어떤 그 유해의 일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또 허위 정보 요즘 참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확산하지 않게 함께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유정 수사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